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2년 12회차 문제 12월 11일 날 진행이 됐던 겁니다.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3장 문제고요. 고객, 소비자 행동의 파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보다 자 이렇게 쭉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뭐랄까요? 고객의 분류 명칭을 찾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 자체를 전부 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그 내용에 해당하는 고객의 명칭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요. 어떤 내용이든 요즘에 제가 강의할 때 사용하는 기본서 같은 경우는 열 몇 가지, 근 20개 가까이 될 정도로 내용이 추가되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본서에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가능하면 키워드로, 가장 짧은 키워드로 기억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잘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보다 평판, 심사, 모니터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첫 번째 줄만 보더라도요. 저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평판, 심사, 모니터링이에요. 왜? 저 키워드는 한 번도 안 빠지니까요. 절대로. 그래서 평판, 심사, 모니터링 그러면 딱 한 개의 분류 명칭이 떠올라요. 이걸 의견 선도 고객이라고 불러요. 밑에 보시면 예시가 있죠. 소비자 보호단체, 기자, 평론가, 전문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 문제 유형은 동일 유형이 몇 번이 출제가 됐던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딱 문제 유형에서 평판, 심사, 모니터링 저 세 가지 키워드 딱 체크하시고 의견 선도 고객인가봐 이렇게 골라내시면 돼요. 제일 쉽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시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가치 구매 고객, 가치 중심 고객, 시장 기대 고객 같은 건 배우시는 기본소에 아마 포함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법률 규제자, 이거 정부죠, 정부. 간단하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동일 유형만 또 나오고 앉았어요. 다음 문제. 그레고리 스톤입니다.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 그러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가지의 분류 딱 해서 그래서 경제적 또는 윤리적, 개인적, 편의적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고요. 이 네 가지도 아시는 것처럼 가장 짧은 키워드 전체의 내용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고객 분류 중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자, 이게 키워드예요. 그죠?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겠대요. 그러니까 추가 금액을 내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편하다면 고객 입장에서 내가 편하다면 내가 옷 입고 준비하고 어디 이동해서 매장 가서 물건 사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이런 노력이 싫어요. 너무나 너무 번거롭고 그러면 나는 이 내가 투입해야 되는 이 비용 대비 그냥 배송료가 있다 그래가지고 추가 비용이 있다 그러면 제품 비용 말고도 난 그걸 낼 거야. 나는 그걸 낼 의사가 있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저희가 뭐라 불러요? 네, 편의적 고객이라고 불러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저게 키워드가 될 거예요. 자신이 투자한 시간, 돈, 노력 이거 이제 내가 투자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희생하는 것들이죠. 이거에 대해서 최대의 효용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투자한 것 대비 내가 니들로부터 받게 될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조건 커야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을 경제적 고객이라고 불러요. 서비스 기업의 윤리적인 행동에 더 큰 비중을 둬요. 윤리적인 행동. 그래가지고 흔히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유한 킴벌리 그래서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야 내가 식목일날 나무를 못 심는데 저 기업에서 내가 화장지를 사면 나무를 대신 심어준대 이런 관점으로 느끼는 윤리적 고객이죠. 윤리적 고객. 그 다음에 형식적인 서비스보다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나를 알아봐. 내가 이 매장에 가면 이 매장은 나를 먼저 알아보거든. 내가 지난번에 어떤 걸 샀는지 그런 걸 벌써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먼저 물어보고 하거든. 난 그런 게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
개인적 고객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십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고객 행동의 영향 요인 중 연령, 직업, 경제적 상황, 개성, 가치관 정말 여러 가지 나오네요.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 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지금 물어봐요. 이 행동의 영향 요인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행동의 영향 요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라이프 스타일을 딱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맞는 거고요. 네, 이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에 대한 거 저걸 딱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 라이프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분류 기준, 왜냐하면 고객 행동의 영향 요인에는 세 가지 분류 기준이 있고요. 여기에는 문화적 요인,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그럼 뭘까요? 라고 얘기가 되면 딱 답은 개인적 요인입니다. 제가 지금 저 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생활 방식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치관이라는 건 언급을 안 해요. 그죠? 가치관이라는 걸 언급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 가치관은 다른 데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게 키워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 저 라이프 스타일은 딱 개인적 요인에서만 나와요. 언급이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관점을 꼭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구별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이 세 가지를 찾아내라고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행동의 영향 요인입니다. 이해가시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고객 가치 정보, 고객 가치 정보 중 계약 정보라고 나옵니다. 계약 정보. 이 계약 정보라는 거는요. 기본서를 보시면 들어가 있는 하부 요소가 되게 많아요. 많다라는 거 독보적으로 얘만 두 자리 단위로 가서 많으냐 이런 건 아니고요. 명칭 자체가 좀 이 기본서 준비를 학습을 하실 때 이 명칭이 어색하다라는 문제를 가장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아주 독특하게도 문제 유형을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 계약 정보와 기본서에서 보시면 옆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구매력 정보예요.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붙어서 비교가 되는데 신기할 정도로 계약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세요. 그러면 항상 오답이 구매력 정보예요. 독특할 정도로. 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차라리 계약 정보를 기억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구매력 정보를 기억하는 게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구매력 정보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죠. 하부 요소가 4가지 정도, 5가지 거기에는 기타라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냐면 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아주 막말로 말씀드리면 돈 얘기하고 있어요. 돈 얘기. 그럼 그것만 구별해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 보세요. 1번 고객 평생 가치요. 흔히 저희가 이제 고객 생애 가치 이것과 더불어서 CLV와 LTV는 같은 의미로 바라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나눴던 거죠. 얘는 계약 정보예요. 그죠? 3번 고객 지갑 점유율, 얘도 계약 정보예요. 구입 및 빈도, 횟수. 네, 이것도 계약 정보예요. 구입 상품명 및 시기. 얘도 계약 정보고요. 딱 4가지 나왔는데 참 기억하기 어려워요. 입에 잘 붙지도 않고. 소득 변화. 돈 얘기하네. 소득의 변화. 돈인데 돈. 네, 얘가 구매력 정보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지금 나누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이게. 계약 정보 문제가 나왔을 때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세요. 그러면 구매력 정보가 출제가 되고 구매력 정보엔 4가지가 있는데요. 소득 수준, 소득의 원천, 소득의 변화 추이, 재산 상태 이렇게 구별돼요. 이렇게 따지면 전부 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하시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이해가시겠죠? 이 문제는 다음에 이 비슷한 문제를 보시면 한번 활용해 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문제. 성격 유형 지표 MBTI입니다. MBTI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빠지지 않아요.
얘는 30문제 중에 무조건 한 문제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MBTI 문제에 대한 거. 성격 유형 지표의 선호 경향 중 내향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스타일을 시험을 보시는 응시생분들이나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걸리기를 바래요. 이게 제일 쉽거든요. 얘가 제일 쉬워요. 왜? 설명 부분에 내향형의 설명 부분에 나와 있는 아주 짧은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외향형이라고 얘기하면요, 폭넓은 대인관계예요. 폭넓은 대인관계. 근데 MBTI는 너랑 나랑 틀려가 아니라 너랑 나랑은 달라라는 관점이거든요. 이래서 장점만 갖고 판단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폭넓은 대인관계가 외향형이라고 한다면, 내향형은 그럼 좁은 대인관계인가 봐. 이건 너랑 나랑 틀리단 얘기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폭넓은 대인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너랑 나랑 방식이 달라라고 하다 보니까요, 이 범위,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범위는 안 바뀌고요, 깊이 있는 대인관계로 뒤바뀌어요. 설명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각 유형마다, 선호 경향마다 나와 있는 설명 부분에 가장 짧은 키워드를 기억하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찾으면 답은 2번이에요. 딱 보이는 대로. 깊이 있는 대인관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꼭 전체 내용을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전체 내용 말고요. 기본서를 만약에 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짧은 키워드로 그 설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MBTI 문제 유형이 총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4가지 유형 중에 가장 쉬운 유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각 선호 경향의 명칭마다 설명 부분을 가장 짧은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세요? 신기하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죠. 네, 왜 그러냐면 영상에서 그냥 불러드리기만 하면 쌤 이게 기억에 남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그 키워드를 갖고 찾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만약에 1번 같은 경우 저 전체를 보실 필요 없잖아요. 사람과 관계에 큰 관심을 가져요. 네, 감정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저 설명 부분은 바뀌질 않을 테니까요. 이해가시겠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안 틀립니다. 다음 문제. 자, 이제 4장으로 왔어요. 네, 고객관계관리 CRM입니다. 다음 중 고객관계관리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자, 장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장점. 그래서 이 장점에 대한 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실제로 보면 얘는 워딩을 바꿀 거기 때문에 그 유형을 좀 보셔야 되고요. 얘는 유사 유형이 이렇게나 많이 출제가 됐는데 동일 유형은 딱 한 번 있었어요. 19년도 7월 달에. 자, 이렇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출제 비중이 비례칭적이에요. 이런 식의 문제를 본다는 건 얘는 보기와 정답의 워딩이 자주 바뀌는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시면 돼요.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다양하게 출제가 되겠구나. 그렇다고 하부 요소가 매번 바뀌진 않아요. 또 신기하게도. 이해가시죠? 그 관점을 좀 체크하고 보시면 되고요. 1번. 가격이 아닌 서비스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맞죠? 그죠? 근데 이 문제도 실제로 서비스가 아닌 가격을 통해 이렇게 바꿔요. 2번. 고객 채널의 이용률을 개선함으로써, 이건 오판하시면 안 돼요. 채널의 이용률이라는 거는요, 결국 저희가 알고 있는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O4O, 온라인 포 오프라인, 이런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별 고객과의 접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것도. 3번. 고객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따라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CRM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고객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고객가치 중심 경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 많이 쓰는 고객, 우리한테 가치 있는 고객한테 우리가 더 집중할 거야. 이런 관점이거든요. 얘는 맞는 설명이죠. 4번. CRM의 도입 비용 대비 확실하게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얘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CRM에다가 뭐 비용만 갖다가 쏟아붓게 되면 그 효과가 무조건 그렇게 나오느냐? 투입된 것 대비 산출이 정확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산수의
그 수식에 딱 정해진 그 툴처럼 나오게 되느냐? 그건 그렇게 몰라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서에서도 CRM을 성공하는 요인, CRM을 실패하는 요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 변수들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비용 대비만 갖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돈만 쏟아부으면 성공한다? 이 관점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죠? 네. 무슨 뭐 한참 오래전의 얘기지만 뭐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요즘 그런 뭐랄까요?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 5번 특정 캠페인의 효과 측정 용이합니다. 특정 캠페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마이닝 이래가지고 뭐 패턴을 찾고 고객들의 숨겨진 니즈를 통해 가지고 여기다 포커싱을 해가지고 어필을 하죠. 그리고 CRM은 고객의 정보를 갖다가 마케팅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고객의 정보라는 건 이미 우리와 접점이 한번 생긴 사람, 그죠? 그럼 그 특정 고객이라는 거잖아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표적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CRM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캠페인이라는 게 가능해지죠. 강남대로 한복판에다가 선생님 흡연 중에 보행 중에 흡연하지 마세요. 이게 강남대로를 지나쳐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라고 캠페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흡연하시는 분들 보고 조금 자신의 행동을 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는 것처럼 특정 캠페인의 효과 측정이 용이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워딩이 자주 바뀐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한 문제를 보셨을 때 정확하게 왜 워딩이 바뀌었고 저 바뀐 워딩이 왜 잘못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야 문제 대응이 되세요. 다음 문제. CRM, 고객관계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중 고객 수 증대라고 나와요. 고객 수 증대라는 건 결국은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고객을 끌어모은다는 얘기예요. 끌어모은다는 얘기예요. 그죠? 고객을 끌어모으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을 끌어모으는 방법과 자 그래서 동일 유형은 2020년도 10월 달에 유사 유형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벤트. 당연히 이거 뭐 고객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외부 업체와 제휴. 우리만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저쪽에 있는 회사랑 제휴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니들이 갖고 있는 고객, 우리도 좀 간접적으로 좀 쓸게. 우리 고객 정보도 줄게. 이것도 당연히 고객 끌어들이려고. 3번 기존 고객의 유지 활동이에요. 이거 잘 보시면요. 왜 유지 활동을 하는 게 고객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 사람들 오래 가면서 딴 데 가서 소문낼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기존 고객이 딴 데로 도망가 버리면 소문낼 사람이 그만큼 적어지잖아요, 우리. 그래서 기존 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소개시켜줘요. 이걸 우리가 멤버스 겟 멤버스라고 부르죠. MGM 방식이라고 불러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4번 추가 판매와 교차 판매요. 이 추가 판매와 교차 판매가 과연 고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일까요? 아니죠. 이건 고객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돈을 쓰게 만드는 방법이죠. 우리한테 조금 더 써. 이래가지고 꼬드기는 방법이에요. 고객 단가 증대. 이렇게 나오는 수 있죠.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5번 기존 고객의 추천을 통한 신규 고객 창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고객 끌어들이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으로도 암기하지 않고도 충분히 구별 가능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나올 때 이 추가 판매, 교차 판매 말고요. 아주 전형적인 오답은 사용 방법의 다양화죠. 사용 방법의 다양화는 구매 빈도 증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좀 다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스탠리 브라운이 제시한 성공적인 CRM 고객관계관리 구현 단계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게 뭘까요? 하여간 이 문제는 지난번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이번 시험에 나왔고 다음 시험에도 나오고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고정화되고 있다. 이제 출제되는 기준에 공통적으로 워딩을 바꿉니다. 라는 관점이고요. 워딩을 바꾼다 그러면 그 10몇 가지가 기본소에 있던데 얘네가 돌아가면서 나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게 돌아가면서 나왔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일 유형이 요 근래 18년도부터 지금 이게 2022년 12월까지를 확인한 건데요. 비교한 건데 5번이 나올 수가 없죠. 그 10몇 가지가 돌아가서 나오는데 1년에 12번 시험 보고 앉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올 방법이 없어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동일한 답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1번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2번 지나치게 전문화된 솔루션은 피합니다. 맞죠? 이거 분명히. 얘도 오답으로 꽤 자주 나와요. 3번 프로젝트 진척 현황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한 점. 4번 기업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을 참여시켜야 돼요.
맞아요. 그죠? 5번.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기의식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죠. 그죠? 위기의식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게 아니고요. 위기의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위기의식을 만들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보셨어요? 지금 화면에서 예, 요 문제 유형은요. 2022년 11회차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 있어요, 이게. 네, 제가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 총수들이 해외 뭐 이 비즈니스차 출장 갔다 오면 항상 공항에서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뭐 또는 경영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꾸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어떤 이 구성원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이걸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왜? 이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좀 이게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 저희가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틀린 답이겠죠. 이 답이 이렇게 반복돼요, 선생님들 문제에서. 이런 관점을 갖고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절대로 좀 열 몇 가지를 외운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성공적인 ECRM 구축을 위해 외부로부터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자, 이 솔루션을 우리가 만들 게 아니에요. 우리 기업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뭔가 하는 이 전문 업체로부터 솔루션을 이제 쉽게 해서 사오겠죠. 이거 거저 받아오진 않을 테니까. 도입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이게 교재 외 기출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 유형이 19년도 9월 달에 출제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1번. 프로젝트 실패 확률이 감소돼요. 왜 그러냐면 밖에 있는 이 전문업체가 끊임없이 다른 곳과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죠. 왜? 성공적인 걸 갖고 어필을 할 테니까.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할 테니까. 2번. 빠른 기간에 업무 적용이 가능해요. 왜? 그 사람들한테 와서 뭐 설명서가 됐던 사용 방법이 됐던 전달받아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때 쓰시면 돼요. 완전히 그냥 우리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알려줄 테니까요. 자기네 프로세스니까. 3번. 자체 개발에 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솔루션 도입할까요? 아니죠. 차라리 그냥 우리가 만들고 마죠, 이거. 이해가시죠? 이게 3번 설명이 잘못돼 있어요. 이 내용은 뒤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체 개발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기능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5번.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개발 기간이 비교적 짧아요. 당연히 짧죠. 뭐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걸 원해요. 그때 그쪽 회사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런 문제 유형은 교재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좀 기억하시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이런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반대되는 문제인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사항, 이것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답을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나오네요. CRM 문제가 꽤 많았네요, 보니까.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 중 부적응 문제의 양상에 따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미숙한 대인관계 기술로 인해, 일단 미숙한 대인관계 기술로 인해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키워드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만, 참 안타깝죠. 따돌림을 당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유형이래요. 이 따돌림을 당하긴 합니다만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뭔가 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이분들. 자, 이렇게 나오는 키워드로 보면 따돌림을 당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에요. 흔히 저희가 소외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래서 따돌림을 당하지만 저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한 거예요. 왜? 저게 소외시키고 있잖아. 이런 의미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세력과 집단을 만들려고 해요. 지배형 아시겠지만 효율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반복형이 아니고요. 반목형이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오탈자예요. 반목형. 쉽게 얘기해서 만나기만 하면 쌈질하려고 그러고 흔히 이게 뭐 다른 말로 호전형. 막 맨날 으르렁대고 앉아가지고 업무 중심적인 인간관계. 비즈니스 관계로만 뭐 만나는 것 같아. 실리형.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려는 성향이 높은 사람들, 의존형. 그래서 어려서 의존하던 버릇이 성인이 된 다음에도 누군가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제 유형은 문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시되는 문제가 꼭 키워드를 갖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건 앞에 있는 영상보다 더 기네요. 오히려 또 설명할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영상만으로 이해가 되셨다면 정말 뭐 저도 감사드릴 일이고요. 아니면 제 카페에 오세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그래서 뭐 박정민 강사 검색하셔도 되고요.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어떤 문제집보다 어떤 기출문제집보다 동일 유형으로 돼 있는 문제와 답이 똑같은 문제 유형의 출제 반영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합격선은 당연히 넘어가고요. 네, 총 90문제 중에 대략적으로 보면 75에서 80문제가량은 다 동일 유형으로 나와요.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을 만든 목적, 저희의 지향점도요. 시험시간 40분 이내. 그리고 무조건 단 한 번의 합격. 이 두 가지 목표예요. 지금도 이 시간은 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래서 키워드를 제공하고 기본서를 다시 볼 필요 없고 문제를 풀어보실 필요 없어요. 반복되는 문제가 나와요. 요 해당 챕터에서만. 이런 목적, 이런 관점을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으로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선택해 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제 카페에도 한번 놀러와 보세요. 충분히 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걸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번 영상은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